네, 와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저는 홍성에서 주식회사 행복한 여행 나눔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여행사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작년부터 지역관광 추진 조직이라는 DMO 사업, 네, 저희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O가 어떤 약자예요? 네, 그 DMO 사업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DMO에서 했었던 사례 같은 거를 좀 중심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MO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는 지역관광 컨텐츠 같은 거를 만들 어떤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런 느낌처럼 홍성에서도 이런 지역의 느낌들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서 게스트하우스도 5년 정도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지역 여행사도 같이 운영하면서 여러 관광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네, 성장하던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제 DMO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고 선정되면서 작년에는 다행히도 네, 많이들 도와주셔서 저희가 1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네, 2년차로 마지막 사업으로 지금 DM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MO는 이따가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뜻해요. 지역관광 추진 조직.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하향식 정책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나 홍성군에서 너네 뭐 이런 사업들 한번 해볼래? 라고 계속해서 내려왔다면, 이게 지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끼리 거기까지 닿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뭐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 지방분권 시대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시점인데, 그리고 뭐 국내 관광 트렌드 변화되면서 여러 관광객들이 이제 지역으로 다 분배가 될 텐데, 그럼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고, 그것들을 지역 주민들을 계속해서 역량 강화시키거나 관광객들하고 마주칠 수 있는 그 접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DMO라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주도형 관광 확산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직 형태로 만들어서 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업인 거고요. 이 DMO 사업은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큰 범위의 DMO가 있을 거고 작은 범위의 DMO가 있을 텐데, 저희가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DMO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MO가 어떤 약자인가요? 그거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 목표는 이제 똑같고요. 추진 방향은 어쨌든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뭐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역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네, 한국형 DMO에는 공공형 DMO, 민간협력형 DMO, 민간형 DMO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홍성 같은 경우는 민간형 DMO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17개 지자체가 DMO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반 정도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 정도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홍성군만 유일하게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왜냐면 그냥 영리기업이 DMO를 운영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잘 운영했으니까 네,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DMO는 이 뜻이에요.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오거네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역 관광 경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지역에는 관광 사업체나 지역 주민, 뭐 종사원, 자원봉사자, 여러 지역 관광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를 정책화하거나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DMO를 뜻하고요. 지자체하고 관광사업체,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 중간에 서로 뭔가 행정적인 단어나 현장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크로스가 잘 안 될 때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로 DMO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렇게 구축하는 조직이고요.
예전에 UNWTO DMO에서는 원래는 M이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조직에 이르렀었는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과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DMO를 넓혀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 요소나 환경도 제공하고 정책, 제도, 규제, 세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고요. 관광 품질 관리까지 맡아서 DMO를 운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여기 세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쉽게 하나 설명드리면 스페인 DMO라고 있거든요. 스페인에서도 DMO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스페인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어요? 스페인 숙소 가면은 숙박세 따로 내는 거 아시죠? 숙박세 안 그랬던가요? 네, 그러니까 호텔을 가면 호텔비를 따로 내고 그 다음에 또 숙박세를 또 내요. 그 숙박세를 관리하는 게 스페인 DMO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DMO에서는 세금까지 걷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여러 관광객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한국형 DMO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된 DMO 사업이 어쩌면 뭐 학계에서 바라보시는 거, 업계에서 바라보시는 거, 현장에 있는 분들끼리 바라보는 거, 뭐 행정에 있는 분들끼리 바라보는 게 목표나 방향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DMO의 정의가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더 올바르게 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DMO의 역할은 저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조직을 지칭하는데 관리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경영은 전략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파급 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DMO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능적인 내용인데요. 핵심 기능은 플랫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하고 마주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행정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플랫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점 기능은 지역 과제, 그러니까 관광객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일 많이 이슈되는 건 사실 코로나겠죠. 안전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광사업 기획 및 계획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자원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홍성에서는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관광시설관리나 관광산업지원까지는 저희는 행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6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재미없는 DMO의 기능 역할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역 관광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추진됐던 내용들이 딱 요 사이트 안에 다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는 그 지역 주민도 그렇고 이해관계자, 뭐 해설사, 그 다음에 여행사 대표님, 버스회사 대표님, 그 다음에 중간지원 조직들, 도시재생지원센터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했냐면 사실 그 사업은 한정적인데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사업비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민원창고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창고가 돼버리면은 행정, 그러니까 군청이나 시청에서 담당자들이 오기가 되게 꺼려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마다 민원을 내는 장소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너네가 우리 서로 필요한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 서로 좀 공유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뭐 이런 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되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이런 자원이 우리한테도 필요했었는데 번호를 좀 알려줄래? 이런 정보 공유를 계속해서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력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구축이 되면서 좀 친해진 거죠, 말 그대로. 친해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한 4달, 5달 정도 지나니까 좀 이슈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왔어요. 우리 홍성에 사실 이런 거 좀 문제인 것 같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런 게 좀 나는 좀 거슬리는 것 같아. 이런 게 문제이니까 우리 서로 갖고 있는 자원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가
한 5달 정도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지역관광 추진을 위한 합의 형성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났고요. 어쨌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좀 친해진 협력 연계 관계로, 그리고 협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의 사업비도 있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뭐 이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행이 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적인 면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이건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역관광협의회겠죠. 지역관광협의회가 DMO의 가장 중요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관광통이라는 네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협의회 안에는 지역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또는 이슈화 되고 있었던 사업들을 워킹그룹이나 TF팀 형태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DMO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뭐 호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DMO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DMO를 왜 추진했냐면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DMO를 추진했대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DMO를 추진한 게 아니라 우리 부여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좀 관심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DMO를 추진했대요. 그래서 정책 사업으로 맨 처음에 추진이 됐던 거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청년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래서 또 많이 불러일으킨 거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되게 중요하게 몇 가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형 DMO는 그래도 일본형 DMO랑 비슷하게 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숙박세 걷어서 되게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0 계획 수립에도 DMO를 언급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랑스는 특히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가지고 DMO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거를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일본에 있는 BA 마을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저렇게, 저거보다 사실 더 이쁜 사진들이 더 많은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색깔들이 다 다른 계단식 논과 밭들이 쫙 펼쳐져 있어서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라는 저 슬로건을 가지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세대의 BA 마을을 물려주기 위해서 DMO를 조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션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농업 중심의 마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투어 프로그램, 뭐 기념품, 특산품 이런 것들을 다 농업 기반으로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년에 그래도 한 150만? 180만 정도 숙박을 방문하던,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1인당 평균 숙박수를 끌어올리기, 그 다음에 소비 단가 끌어올리기, 종합만족도 형성시키기, 이 세 가지를 목표로 BA 마을을 DMO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만족도는 보니까 그 전까지는 80%에 이르렀던 것들을 2024년에는 88%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정해놓고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세토우치 DMO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바운드 관광객, 그러니까 그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세토우치에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세토우치 DMO 안에는 관광추진기구, 그러니까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사자들, 뭐 회사들, 기업들, 행정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개발 지원을 딱 해주면 관광 관련된 사업자들이 관광객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여기서는 주식회사가 경영 지원도 하고 펀드까지 내서 융자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DMO 회원들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형 DMO에서도 DMO 회원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홍성에서는 회원 제도는 따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뭔가 재미없었던 DMO의 사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는 홍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성은 이미 거버넌스나 이런 조직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홍성이 어느 정도 느끼고 나서 홍성통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뭔가 기관단체들이 다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회의 자료를 보니까 40~50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15년도부터 홍성통에 참여했었는데 15년도 때 홍성통의 주요 핵심 과제 이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청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청년들을 우리가 홍성에 더 이렇게 정착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1년 정도 그런 연구들을 같이 해왔었고, 이게 농촌 분야, 농업 분야, 사회적 기업 분야, 마을 분야, 협동자 분야,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구 청년 팀이라고 홍성군청에 따로 팀이 개설이 되면서 홍성에 대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게 합의 과정이 도출되고 그 내용들이 이제 추진이 됐었고요. 지금 홍성통에서는 다부처 정책 연계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라는 행안부의 큰 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 홍성통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얘기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 단체들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청년 주제로만 이야기 나누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홍성통 안에 이제 분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통이라는 게 따로 생겼고요. 청년에 관련된, 그리고 청년에 관심이 있는 기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홍성에서도 똑같이 농촌 관광을 주제로 2014년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관광통이 운영이 됐었어요. 거기에는 뭐 농촌 관광에 관련된 분들, 그 다음에 도시 관광에 관련된 분들, 홍성군청의 관광팀, 문화관광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해요. 제가 2016년도부터 관광통에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2018년도에 딱 그만하게 됐습니다. 관광통이 아예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DMO 사업을 알게 됐고, 저는 2020년도에 그러면 내용이 관광통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관광통을 부활시켜서 조금 더 확대한 모습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성통에는 분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통이라고 해서 요즘 그 학교 밖 교육, 뭐 마을 교육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통이 있고, 사회적 경제도 조직화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거버넌스 협사통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 쪽에서도 문화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단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사업단위 주축으로 이제 문화통을 개설했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관광통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소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요. 참여 기간 보시면 홍성군청의 문화관광과 대학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농교류지원센터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마을기업, 해설사, 협의회, 청년들의 모임, 교육청, 재단 이런 행정과 기관, 단체, 개인,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7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대강은 알겠지만 사실 잘 이렇게 귀담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저희는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문화특화 사업단 가서
거기 회의실에서 같이 회의하고 그 팀이 무슨 팀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같이 정보를 맨 처음에는 공유를 하다 보니까 한 5월, 작년 5개월이 지난 한 9월 달부터 문화관광 해설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성에는 남당항이라고, 혹시 남당항 와보셨나요? 남당항이라고 대하축제랑 세조개 축제하는 곳이 있거든요. 한 군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 이제 바닷가 쪽인데 그 바닷가에 차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박이 사실은 다 불법이거든요. 네,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차박을 하는 거이긴 한데 차박이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차박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걸 좋다고 봐야 되는지 안 좋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해설사인데 해설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어떤 게 안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실제로 남당항에서 새우나 새조개를 사 먹지 않는데요. 다들 토마호크, 삼겹살 이런 거를 다 포장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구워 먹기 바쁘지 사실 지역 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곧 겨울인데 겨울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가스, 이산화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난로를 피면서 거기서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질식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차박을 한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탓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가 또 결여되어 있다. 네 번째는 소음 문제. 사람들이 다 이제 한 잔씩 마셨으니까 시끄럽게 막 떠드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피해로 이제 인식이 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자문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DMO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왜냐면 차박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영법에 근거해서 야영을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과태료를 300만 원씩 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박하는 분들이 그 지자체를 사실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300만 원 벌금을 내게끔 하는 지자체였으니까. 근데 홍성군에는 가뜩이나 관광객을 더 유치해야 하는 마당에 이 사람들을 몰아내는 게 말이 될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되고 좀 문화가 정착이 되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캠핑 챌린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캠핑 챌린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죠. 문제인지 이제 차박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기획사업 챌린지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진행할 때 저희 사업단만, 그러니까 홍성 DMO 사업단만 운영한 게 아니라 DMO에 참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우리는 이거 내어줄게, 우리는 이거 지원해줄게, 우리는 이거 홍보 마케팅 해줄게 라고 다들 으쌰으쌰 해서 네,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요게 이제 남당항의 모습인데요. 저기 보이시나요? 차박하고 있는 사진들. 사실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이거에 한 400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항구가 너무너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쓰레기가 요것도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차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라인 보이세요? 네, 여기가 다 쓰레기로 차거든요. 네, 이렇게 쓰레기가 버리지 마세요라고 써져 있는 모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있고요. 쓰레기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사실.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캠핑카 들어가 보면 캠핑카에 다 설거지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오폐수들을 다 봉투 안에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오폐수로 모은 그 봉투를 다 여기다 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그게 봉투가 터지는 날엔 어마어마한 이제 냄새와 쓰레기들을 이제 치워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이세요? 저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저 건물이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저기 옆에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캠핑할 때. 그 물을 다 공짜로 저기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 서서 물을 다 퍼 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화장실은 이제 주말에 이제 저녁 때쯤 가보면 모든 변기가 다 이제 넘쳐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는 모든 세면대가 다 라면 찌꺼기로 차져서 모든 바닥이 다 이제 물로 차져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관광객 시선에서는 아, 홍성군이 너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홍성군의 이 화장실을 관리해주는 사장님, 뭐 이렇게 선생님들조차도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매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여기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꼭지, 이분들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요 쓰레기 더미에서는 저저번 주에는 화재도 났었어요. 담배꽁초 버려서 쓰레기가 다 타는 그런 위험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모든 차박과 야영은 불법이니 홍성군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과 캠핑장을 더 홍보해야겠다. 너희가 남당항에서 차박하는 것도 좋지만 홍성에 그래도 좋게 다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안전한 캠핑장과 야영장에 그래도 좀 가면은 너네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캠핑용 밀키트를 다 개발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개발했고요. 하나는 사막 세트라고 하나 개발해놨고, 두 번째는 감바스 세트라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감바스는 새우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성에는 대하가 특산물이다 보니까 그 홍성 특산물을 활용해서 밀키트 두 개를 개발했고, 야영장이나 캠핑장에 저희가 행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홍성을 알리고 캠핑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밀키트나 체험키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챌린지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카드뉴스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DMO에서 준비한 캠핑 밀키트와 체험키트들을 여기 캠핑 야영장에 가시면 하나씩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잘 알려져가지고 기사화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차박 카페 같은데 이제 들어가 보면 홍성이 그래도 되게 인기가 있고 되게 좋은 지자체라고 응원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박을 몰아내는 형식이었는데 홍성은 그래도 뭐 문제가 된다고 관리기차 타고 그냥 폐쇄시키는 타 지자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조치, 박수를 보낸다, 이런 내용들이 달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 자체가 홍성이 그래도 차박하기 되게 좋은 장소구나, 우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딱 끝났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캠핑을 조금 더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차박 문화를 더 하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홍성에는 청운대학교라는 지역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형식이면 좋겠다라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실제로 교양 과목으로 이 캠핑 챌린지 수업이 따로 생겼어요. 옛날에 저희가 수업 들을 때는 교양 교과목이나 전공 과목들만 생겼는데 요즘은 현장에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들이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업 내용 이름이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이 지금 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3시간씩 같이 친구들하고 어떤 이 올바르고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진 공모전을 했었어요. 우리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다가 차박이나 캠핑 검색해보면 진짜 이쁘고 아름다운 사진들만 넘쳐나거든요. 근데 캠핑의 이면에는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모습을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상작들인데, 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그 버려져 있는 텐트고요. 요것도 버려져 있는 텐트, 저기는 주차장에 저렇게 하나하나씩 텐트를 쳐져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늘막이라고 하죠. 이거를 바닥에다 깔아놨더니 잔디가 저만큼 다 죽어있는 저런 사진들도 있고, 뭐 이런 쓰레기들 다 캠핑 뒤에 모이는 모습들이 사진 공모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되게 재밌는 건데,
저 노란색 박스 이렇게 보이세요? 주차장 라인에? 저게 어르신 주차구역이에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텐트를 치고 있고요. 요즘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장박이라고 해요. 알박기. 그래서 주말에만 내가 이용하려고 저기다 그냥 주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다 서울 올라가서 다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계속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간이 되는 거죠, 주말에. 네, 그래서 저렇게 계속해서 주차가 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요거 제목은 한글을 몰라요였는데 여기는 차박하면 안 되는 곳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 바로 앞에다가 텐트를 쳐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 공모전에 많이 이제 공모가 돼서 사진들이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슈화 시켜야 되잖아요. 사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네, 이런 사진들도 있었고요. 요거는 개고장이라고 해서 이거 빨리 치우세요라고 행정에서 이제 경고문처럼 붙인 거예요. 근데 안 치우겠죠. 버리고 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전시회를 했습니다. 아까 차박 많이 하고 있었던 그 남당항에서 실제로 전시를 했고요. 저렇게 친구들이 다 나가서 주말에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박이 불법이라는 거를 막 어필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계속해서 어필하는 챌린지, 저런 운동 같은 거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쓰레기 버리는 공간이에요. 저기 쓰레기 최대한 못 버리게 하려고 쓰레기 주변으로 이렇게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그 이장님께서 너무 고생한다, 너무 좋은 일 하고 있구나 해서 의자랑 천막까지도 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나눠드리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이렇게 리플렛을 디자인해 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리플렛은 내용을 캠핑할 때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되도록 정식 등록된 야영장이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피우는 거나 30분마다 주기적으로 환기하거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꼭 해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음 문제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뒷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에는 저렇게 안전하고 등록되어 있는 캠핑장들이 있으니까 저기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성의 특산물도 있으니까 좀 캠핑이나 차박할 때는 홍성에 마시는 바베큐를 좀 즐겨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감바스 세트, 사막꼬치 세트 이런 거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홍성에 또 막걸리가 유명한 막걸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트들, 밀키트를 또 개발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한테 막걸리 한 상 세트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25일까지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지역의 문제점들이 있나 확인을 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책화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숙박세 받는 것처럼 차박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홍성군에서 차박세를 받게 되면 만약에 이제 차박을 홍성군에 어디든지 해도 된다, 또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남당항이라던가 여러 군데, 특히 농어촌 체험마을들, 요즘 체험마을들이 되게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체험이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0원씩 받는다면 우리가 여행자 보험도 들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변에 먹을 것들, 그 다음에 즐길 것들을 또 리플렛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을 거고, 차박세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홍성군에서 차박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 수 있는 지자체가 돼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군 의원님하고 도 의원님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DMO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사업화하거나 정책화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충분히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끼리는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책화하거나 사업화시킬 수 있는 모델들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홍성 DMO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여에서도 똑같이 여기 공방 운영하고 계신 분들끼리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 문제나 여기 이 마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DMO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형 DMO랑 홍성군 DMO랑 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거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관광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통으로 지금 만들어냈고 그 기능 중에는 공동 홍보 마케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형 DMO와 거의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DMO의 11개 세부 운영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이해관계자 합의 형성. 그래서 그 조직들이 얼만큼 이해관계자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합의를 거치는지가 중요했는데 저희는 의사소통도 잘 됐고 민관 산학이 다 참여하고 있고 지역 주민까지 협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확보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단이나 협회 또는 행정에서 하는 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확보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지역관광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행 전문성 강화나 조직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멘토링을 받고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차박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차박 전문가도 모셔와서 들어보고 이 사업도 주최하고 계시는 이영훈 회장님 강의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관광통 얘기는 딱 여기까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관광통 밑에도 분과들이 또 필요했어요. 저희가 관광통에서 이야기 나왔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 장소들에서 사장님들한테 들여다보면 홍성에서 즐길 거리가 너무 없다였어요. 분명히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텐데 2시간 걸려서 홍성까지 왔는데 우리 아이랑 뭐 즐길 거리 하나도 없이 그냥 올라가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홍성에 좀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강사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더 머무르게 하는 사람 머물러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머물러가 머무르다에 ER 붙이면 이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머물러라는 브랜딩을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여기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 또는 선생님들, 아마 여기 계신 공방 선생님들이 거의 다 맞으실 것 같은데 이 분들을 통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총 10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디퓨저 만드는 것도 있고 어반 스케치, 그 다음에 이게 향이 나는 모빌 만들기, 요가 선생님, 보물 탐험하는 선생님, 천연 염색하는 선생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양성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거를 지원을 해드렸었냐면요, 역량 강화 교육을 하나씩 해드렸어요.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에서 로컬 체험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뭐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딩 로고 개발을 하나씩 해드렸고, 그다음에 멘토링. 뭐 예를 들면 야생화 디퓨저 만들기 체험 진행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이 실제로 야생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디퓨저의 향을 만들고 향에 꽂는 야생화가 필요했는데 이 야생화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보존 기술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멘토링을 다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내가 필요로 하는 멘토를 붙여드렸었고요. 특히 뭐 요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가는 너무 잘하시는데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대요. 그래서 소통 전문가를 붙여드려서 멘토링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물러에 참여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우리가 관광객들을 만나기 전에 예약하고 전화하고 응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끝나고 나서 잘 돌아가셨냐라고 응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고객 응대 매뉴얼북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요. 파일럿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하고 그러니까 이 체험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전에 시범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돌려봤을 때 내가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이 종이가 이 비포보다는 A4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야 되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로 판매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거쳤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홍보 영상들을 또 하나 만들어 드렸고, 요즘은 브랜디드라고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 컨텐츠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성장 일기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작년에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그래서 관광객들을 우리가 많이 붙여드릴 수 있겠지라고 고민을 막 했었는데 점점 더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면서 사업을 빨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키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팀들이 총 5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환해서 이분들을 온라인 키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박스 지원, 뭐 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실제로 판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카드 뉴스 형태로 또 제공이 돼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저희가 개발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사진들이 또 이쁘게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대표 이미지 사진도 찍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통 안에서도 인적 자원들이나 체험 프로그램 자원들이 되게 필요했는데 이런 게 양성이 됐으니까 그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서 관광객 접점을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그 관광통에 교육청에 계신 분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장학사님이. 근데 거기는 마을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 교육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어야 되더라고요. 되게 신선한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걸 좀 같이 연계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머물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교육청으로 이렇게 협력이 돼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또 더 많이 좀 양성을 해달라는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15개 팀을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선택한 홍성 자원의 변신이라는 내용으로 15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체험들이 조금씩 있는데 마지막에 인센스로 만나는 홍성. 인센스 아시죠?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향나는 이렇게 홍성의 유기농 작물 같은 거를 인센스로 만드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체험도 있고요. 가정상비약 허브 마더 팅크처 저런 거는 유기농산물이 많다 보니까 홍성의 특수한 집에서는 내 아이에게 양약을 주는 것보단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란 작물로 약을 이렇게 다려 먹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민간요법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체험하는 저런 것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양강화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머물러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린아이들하고 체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게 안전체험 전문가? 양성과정? 뭐 응급처치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적십자사랑 연계해가지고 응급처치 교육 양성 그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료하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다 다시 나눠드린 형태이고요. 멘토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양한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사업비를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소개되고 홍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작가님이 다 무료로 영상을 다 지금 찍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터무니라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머물러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 때문에 양성 과정을 도출했다면 요거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부여에서도 아마 관광 안내소가 있을 텐데 관광 안내소가 대부분 10시에 열어서 5시에 닫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 안내소를 실제로 많이 가진 않잖아요, 사실. 만약에 가더라도 여기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계신 관광 안내소 직원분은 이 집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그건 행정에서 운영하고 행정의 세금을 받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특정 집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어쩌면 공평하지 않은 거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우가 유명합니다. 세조개가 유명합니다. 아, 그거 다 유명한 거 아는데 그래서 어디가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관광 안내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가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를 터무니 사업으로 연계한 거예요. 터무니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터무니없다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터가 장소를 뜻하고요. 무늬가 얼룩 무늬. 그래서 지역에 되게 특색 없다 할 때 터무니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의미로 관광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관광 안내소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정보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할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관광 안내소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읍 단위, 면 단위의 관광 정보들, 지역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10가지를 모집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원해드렸던 건 이런 입간판이나 리플렛 비치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작년에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역할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는 지역의 정보를 모으기가 쉽지 않으세요. 왜냐면 판매하기 바쁘시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장소는, 그러니까 지역의 정보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은 관광객이 가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소는 관광객들이 체류 시간을 증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지금 9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홍성의 인스타그램에다가 홍성 카페를 검색하면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카페 9군데가 다 관광 안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뭐 고야커피라는 사장님이 추천하는 이번 달 홍성의 베스트 여행지 3, 또는 고야커피 사장님이 추천하는 오늘의 음식점, 이런 식으로 홍보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를 먹으러 갔겠지만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관광 자원을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 거점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들이 대부분 많고요. 관광객들한테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요즘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거점에서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벤트들도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기념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재배 키트예요. 홍성의 유기농산물이 되게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기농산물 씨앗들을 넣어서 이렇게 바로 발화해가지고 바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재배 키트를 만들어서 여기 가신 분들에게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씩 나눠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념품을, 이게 그 20, 30대 여자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다고, 요즘 약간 트렌드라고 해서 홍성의 기념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리더십을 갖고 있을 수 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다가 저희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DMO 사업 안에서. 첫 번째는 안내통합센터라고 해서 이 관광객하고 접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식당 사장님도 계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터무니 관광 안내소 역할 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문화관광 해설사분들, 그리고 저희 여러 분들이 관광객들한테 이제 문의 전화나 뭐 고객 응대를 할 때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홍성의 십경이 뭐예요? 이런 거 사실 안 물어보거든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어디가 맛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잘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뭐 애완견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장소 어딘가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질문들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질문들을 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최신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펜션이 금방금방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식당이 금방금방 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최신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저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무니에 계신 분들과 뭐 저희 홍성군청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저기다가 다 체크를 하세요. 조건 검색을 하면 거기에 나온 리스트들이 다 있고요. 그 리스트들 중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는데 그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계속해서 정보가 최신화되고 있는 정보니까 좀 그래도 편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시스템은 홍성에 관광객하고 접점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지 관광객은 저거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관광객이 그냥 들어가서 정보를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 합의 과정이 도출되어 있는 사람들만 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정말 간혹 가다가 계시더라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 그래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군청에다가 연락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설사분들한테 문의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하셔서 우리가 관광하고 접점이 갖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까봐 카카오톡 채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정보를 모으는 관광 거점 기능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공간이 맘카페였어요. 네, 그래서 맘카페에다가 저희 채널 이렇게 네임 하나 박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또 수집해서 관광객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이에요. 내일 완소마켓이라고 맘카페에서 이제 추진했었던 이제 조그만 완전 소소한 프리마켓들이 열려요.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관광객분들이 좋아하잖아요. 현지인분들이 하고 있는 프리마켓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저기다 업로드하고 알려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 플랫폼이라는 역할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홍보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기념품으로 디퓨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디퓨저는 조향사랑 지역의 청년 작가랑 저희랑 해서 만들어냈고요. 정말 과대포장의 끝판왕으로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저거는 홍성에 3대 명산이 있는데 백월산, 오소산, 용봉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 빼서 백월, 용봉, 오소 이렇게 시리즈별로 만들어가지고 향을 3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조향사님이랑 작가님이랑 저희랑 같이 실제로 산 올라가서 그때 경험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작성을 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향과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재구매율이 정말 높았고요. 재구매 문의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아쉽게도 저거를 생산하는 공장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가 지금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뭐 홍보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지인이 추천하는 이 요즘 키워드 종목으로 되게 뜨고 있어서 터무니에 있는 홍성에 머물러 이렇게 현지인이 추천하고 있는 홍성 관광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홈페이지는 사실 더 다른 잘 되고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상세 페이지 등록하는 게 더 유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상품들이 그 플랫폼까지 전달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좀 활용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여기다가 플랫폼에다 다 등록을 시켜놨고 실제로 되게 큰 플랫폼들 뭐 야놀자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 플랫폼을 보고 이거 상품 괜찮은데 해서 따갈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판매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성군청이나 뭐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작년에는 역사인물 축제라고 홍성의 대표 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축제에서 따로 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예약 시스템까지 결제 시스템까지 되게 하려면 몇 천만 원의 사업비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 이용하면은 공짜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 사업을 주셔서 저희가 대신 판매해드리고 고객 관리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성 그러니까 지역 안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신뢰도를 어떻게 쌓아놨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어르신들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은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가서 사이트 열어드리고 아니면 홈페이지 스마트폰에 다 깔아드려서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도와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홍성 DMO 사업단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더 많은 주민을 만나고 싶은 곳,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 홍성입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연결고리를 DMO가 수행한다 라는 내용으로 DMO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도표화 시킨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 운영위원회까지 잘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현장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관광통 중심으로 그 밑에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머물러라는 분과와 그 다음에 캠핑 챌린지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청운대학교 학생들 워킹그룹 형태, 그 다음에 지역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터문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관광통보다 더 윗단계인 홍성통과 여러 분과통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구축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조례로 만들고 지원비를 받고 뭐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위원회가 필요하겠다라는 몇 가지 자문을 받아서 요즘은 이 정책위원회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는 여기까지 DMO 사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